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 상식은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매년 환자가 3~4%씩 증가하며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앓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현우 원장 나와 계시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잘 알고 공부하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척추외과 전문의 김연호라고 합니다. 오늘 네. 척추 질환 그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특히 이와 관련된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척추 질환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건강 매거진 출발할게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척추 질환 의심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고 펴기 힘들 때, 엉덩이와 허벅지가 쑤시고 저릴 때, 종아리와 발이 터질 것 같고 시릴 때, 나이 탓하다가 병만 더 키우는 척추 질환.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맞습니다. 직립보행이 허리가 나빠지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이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허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네. 먼저 허리의 구조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네. 허리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네모난 뼈들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바로 그 뒤로는 허리와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모양이 구조상 이렇고 우리 허리를 딱 잘랐을 때, 단면을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병원에서는 이 허리의 구조에 대해서 MRI 사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네. MRI 사진을 우선 가져왔습니다. 네네. 이 MRI에서 우리 신경은 다음과 같이 검게 보이는 게 우리의 신경이고 주변에 보이는 이 하얀 액체가 많이 보일수록 신경이 눌리지 않는 구조가 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보통 가서 사진 찍게 되죠. 그러면 아까 봤었던 이런 익숙한 사진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디스크입니다.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질환, 차이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 디스크 협착증, 이 두 가지는 허리에 이 신경을 누르는 양대 산맥이 되는 병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MRI 사진을 보시면 네. 네모난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리는 게 디스크, 의학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협착증은 협착이라는 말 자체가 좁아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약간 눌려 나오면서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협착증을 다시 한번 단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네. 아까 보셨듯이 검은 점이 신경이고 주변에 하얀 게 많이 보여야지 정상인데 네. 이 디스크는 앞쪽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앞쪽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디스크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고요. 이 협착증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온갖 방향으로 이 신경관을 누르는 게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으로 구분을 좀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잘 감이 오지 않거든요. 추간판이 탈출하면 디스크고 척추관이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인데 일단은 증상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두 증상이 좀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이 두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두 질환 모두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 베고 주무셨을 때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팔을 베고 주무셨을 때 우리 팔이 저리고 아프고 심하면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움직이지도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디스크 협착증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신경이 눌리는 증상인데 디스크에 의해서 갑자기 눌렸냐, 협착증에 의해서 서서히 눌렸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들을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이 신경이 눌리는 병들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걸으면서 또는 자세를 바꾸면서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게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네. 이게 이제 심할 때는 이 신경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못 움직이는 마비, 흔히 말하는 힘 빠짐, 위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또 신기하게 누워 있거나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좋아지는 게 또 다른 특징이고 네. 이게 워낙 심할 때는 다리 쪽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대소변 장애까지 와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대변이 자꾸 새거나 하는 이런 증상까지도 심한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협착증이 디스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조금 더 특징적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협착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눌리기 때문에 네.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증상이 서서히 심해지고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덜 눌립니다. 네. 그래서 누워 있고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걸을 때 걷기가 힘들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살고 죽고 하는 병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걸으실 때 네. 걷지를 못해서 생활에 지장이 많고 사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데 걷지를 못하면 심신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몸도 많이 약해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지고 그쵸. 우울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이제 반면에 이 디스크도 똑같이 누워 있으면 덜 아픈데 이 디스크 자체에 압력이 많이 걸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무거운 거 들 때 이럴 때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는 게 약간 다른 특징이고 이 협착증은 이 신경관이 이제 구조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있을 때 그 관이 조금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시다가도 약간 허리를 굽거나 웅크리고 있으면 증상이 좋아져서 특징적으로 걸으시다가 허리를 좀 숙이고 어디에 앉아서 쉬시면 또 나아지고 그래서 다시 또 걷게 되고 다시 또 숙이고 쉬면 좋아지는 게 이 협착증의 특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특징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네. 이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다리가 조금 더 불편한 게 특징이에요. 이게 다리로 가는 신경이 서서히 눌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리가 좀 더 불편한 게 특징이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숙이고 있을 때는 편해지는데 내리막길처럼 허리를 펴고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신경길이 더 눌리기 때문에 마치 등산을 하셔도 오르막길은 좀 편한데 네. 내려막길은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아쉽지만 이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도 디스크는 뭐 심한 분들은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네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협착증은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심해지는 병이라 자연적으로 사진상의 협착 부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게 조금 아쉬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아 그래 내가 허리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허리보다는 이제 어르신들은 다리가 더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행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걸을 때까지가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걷는 게 불편해지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이제 아무래도 의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께서 이게 삶의 양 이제 빨리 사냐 죽냐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의학도 사실 이 삶의 길이를 늘리는 방식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삶의 질도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걷는 양이 줄게 되면 사실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 상태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이제 사실 몸에 갖고 있는 더 중요한 것들, 이제 심장, 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네. 젊을 때랑 비교하셔서 삶의 활동량이 많이 줄게 되면 위축되죠. 위축도 되고 네. 사실 예민해지고 네.
우울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연구에서는 이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는 네. 3명 중에 한 분이 네. 경도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갖는다고도 해요. 아,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이 협착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보면 네. 약간 일반적으로 특징적으로 갈리는 증상이 자, 협착증은 뒤로 젖힐 때 좀 심해지시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크는 앞으로 굽힐 때 좀 심해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걷기가 힘든 게 특징이고 디스크는 오히려 앉아 있거나 허리에 무리가 갈 때 힘이 심해지고 걸을 때는 오히려 나아지는 분들도 있다. 이 정도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이 디스크와 협착증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지는 않아서 항상 병원에서는 네. 검사를 하고 증상을 듣고 확인을 모두 한 다음에 진단명을 붙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이 앓고 계신 경우도 좀 흔한가요? 어떤가요? 많죠. 아주 네.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착증은 이제 연세가 드시는 이제 나이가 드는 거에 관계해 가지고 생기는 변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에서는 저희가 디스크를 많이 의심을 하고 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서서히 조금씩 심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된 불편감이 협착증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다리가 쑤시고 아프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죠? 불편한 점 있으시죠? 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원장님께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열려 있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치료를 해봐야죠. 이제 치료를 해야 불편하다면. 됩니다. 예. 예, 치료를 해봐야 될 텐데 치료 방법이 궁금해요. 뭐 무작정 수술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약간의 불안감이 몰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사가 겁을 주는데 어떻게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네. 약간의 불안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 방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삶의 길이를 조정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목표는 아프신 것을 내가 살 수 있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들의 목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효과가 낮지만 안전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시지 않고 삶에 크게 지장은 주지 않을 때는 안정,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고 운동을 하고 많이 아플 때는 보조기를 한다든지 네. 하는 가벼운 활동을 좀 조정을 해보고 그 이상일 정도로 아프시게 되면 저희가 약을 드리거나 신경 차단술 또는 약간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줄이고 생활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이상 불편감을 갖게 되시면 그때는 이제 시술, 이제 안전성은 높지만 효과는 수술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해보시게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가장 계속 아프고 내가 이렇게는 살아서는 삶이 행복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협착증으로 오셔서 치료를 해보면 약 한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수술을 하게 되고 7분 정도는 이렇게 수술 없이 관리하는 것을 알려드리기만 해도 잘 조절되기도 합니다. 네. 단계별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계별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초반, 중반, 말기 이렇게 치료법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단계별 치료를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 단계의 중요는 사진으로 경증, 중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픈 정도가 제일 기준입니다. 아하. 아무리 사진이 심해도 네. 내가 아프신 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프신 게 심하지 않다면 견딜만 하시다면 그 아픈 정도를 줄이는 안전한 치료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 치료로는 휴식 그리고 운동 치료,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 안전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근력 키우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병원에 자주 오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숫자에서는 이렇게 주사 치료나 신경 성형술 같은 안전성은 높지만 수술은 아닌 이런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더 하게 되고 네.
이것을 해도 계속 아프시다,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약간의 수술적 치료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자, 의사들이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네.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 너무 아프셔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 아프시게 되면 아무런 활동이 안 되시고 이것 때문에 심신의 불편감이 생활에 크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힘이 좀 빠지시거나 대소변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자, 이때는 신경이 안에서는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자, 이때는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신경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수술의 위험성이나 불안감이 있더라도 이때는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건강이나 행복에 더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있을 때는 꼭 수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퇴화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나 엉덩이, 다리가 쑤시고 아프시다면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 참여하셔도 김현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시청자분이신데요.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이유를 궁금해하셨고요. 70대 아버님, 10년 동안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는데 요즘은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네요. 또 30대 시청자분은 의자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50대, 70대, 30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연령별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세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50대 저희 어르신께서 왼쪽 엉덩이부터 뒤쪽 허벅지, 종아리까지 당긴다고 하셨는데, 자, 이게 가장 흔하게 눌리는 신경의 증상입니다. 요추 5번 신경이 눌렸을 때 이렇게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딱 이 부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협착증 또는 디스크가 있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고 여기 맞춰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필요하면 시술까지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아프신 것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 아버님께서는 이제 10년간 허리 통증을 달고 네네. 사셨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아직 슬픈 일인 게 네. 이게 우리 몸이 기계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70년간 쓰시다 보면은 약간씩 어딘가가 닳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것들 때문에 허리가 10년간 아프셨던 거고, 이제 아쉽지만 이 허리 통증이 심해지다가 자꾸 안 좋아지다가 이제 신경을 누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다리가 걷기 힘들고 저리고 당기고 하는 통증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아버님은 허리가 계속 안 좋다가 이제는 협착증으로 진행을 해서 신경은 늘리는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인근 병원에서 꼭 여기에 대해서 단순 엑스레이와 필요할 때는 MRI까지 촬영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의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닳거나 이제 망가졌다 하더라도 약간 수리를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병원을 방문한다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망가지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AS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의사들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알맞게 잘 치료를 해드리고 행복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30대 분은 사실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 허리 아픈 증상은 뭘까요? 전형적인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아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디스크는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 통증이 생기는데 허리에 힘이 많이 디스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 동작들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입니다. 특히 이게 특징적으로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갑자기 세수하시려고 허리를 굽히거나 네. 그리고 머리를 감으시려고 허리를 굽히거나 저요. 이럴 때 굉장히 허리가 많이 아픈 게 디스크의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분은 다행인 거는 허리만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진 않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강도가 좀 떨어져서 약간만 찢어진 정도고 신경을 누르는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다만 이게 이번이 첫 이벤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허리가 디스크가 안 좋아지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제 신호가 생긴 건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병원에서 꼭 검사를 해보시고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걸 교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렇게 아마 지금 아프신 건 한 달 안에 많이 좋아지실 텐데 이렇게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잘 모르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찢어져서 디스크가 나오고 신경을 누르는 일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보시고 치료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묵혀두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모든 허리 질환의 시작이 예. 그 디스크에서 오는데 네. 이 디스크가 알아서 강도가 다쳤다가 100점으로 나오면 정말 좋은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뭐 뼈라든지 피부 같은 곳은 다치고 나면 강도가 거의 100점으로 돌아오는데 오, 맞아요. 이 디스크는 아쉽게도 한 번 다치면 오. 강도 자체가 5% 10%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다치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아프실 때 관리를 잘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네. 그 다음번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하.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네, 네. 그래야지 큰 병을 막을 수 있고 조금 이따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수술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병원에 한번 가셔서 상태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자 상담 내용도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신데요. 어머니께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셔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수술을 하자고 하네요. 유독 한쪽 다리만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수술 얘기까지 들으시니까 이제 따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수술이 예전에 사실 너무 다 컸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척추 수술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지 잘 생각해 봤을 때 네. 예전에는 아직까지 수술하는 방식들이 너무 크고 몸의 해도 커서 수술 중, 수술 후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분도 수술에 대한 그 기억이 너무 좋지가 않고 이제 두 번째는 예전에는 모두 나사못으로 고정술만 했었는데 이 고정술이 그 당시에는 좋긴 한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을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5년, 움직임. 10년 후에 네. 이제 고관절이나 발목처럼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빨리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몇 년 후에 다시 또 아픈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받았던 중에도 기억이 안 좋고 받으신 후에도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수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 치료의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까지는 모두 시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사진을 봐야 정확히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하실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시술입니다. 시술. 이제 시술은 이제 허리 안에 있는 염증을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없애주는 강력한 항염증 치료거든요. 눌린 자리를 유착을 없애고 유착을 없애고 그 신경 염증을 없애는 건데 자, 이것을 먼저 해보시고 네. 생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살을 빼고 운동량을 유지시키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자, 이것을 해도 나아지지가 않을 때는 네. 왜 이렇게 수술을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사실 수술이 해야 될 때는 굉장히 하는 게 좋은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도 해봐도 나아지지가 않을 때는 수술까지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따님도 물어보셨지만 이제 한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유독 심하다고 한다.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협착증도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보통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협착증, 네. 중심성 협착증이 있고 네. 뭐 함요부, 추간공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음. 자, 중심성 협착증이 있으면은 그 부분부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든 신경이 다 눌리기 때문에 네. 다리 증상이 양쪽으로 같이 오는 게 특징인데 아. 함요부라든지 추간공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쪽만 다리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하시면 괜찮습니다. 한쪽으로만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도 하고 살 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살 빼는 거 왜 관련이 있죠? 운동은 당연히 해야겠지만요. 자, 이제 허리가 네,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결국 어렵거든요. 살 빼는 거. 아까 이제 처음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게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결국 우리 허리가 왜 나빠지냐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나빠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내가 지탱해야 되는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나빠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지탱해야 되는 무게가 늘면 늘수록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네. 자, 그 물방울이 떨어지기만 해도 10년간 떨어지면 바위가 파이듯이 약간 조그만한 힘이어도 뭐 몇십 년간 반복되면 바위도 파이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안 그래도 약한데 네. 계속해서 무거운 몸을 지탱하다 보면 이 디스크가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마찬가지 측면에서 네.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하면은 네. 근육이 내 허리로 가는 힘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허리가 나빠지는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고 자꾸 운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살도 빼셔야겠네요. 그리고 불편하시다면 병원에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여쭤볼 텐데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67살입니다. 네, 67세 아버님. 어디가 예.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 2년 전에, 네. 그 전에 이제 허리가 뭔가 모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느낌이. 그래서 이제 쭉 참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MRI를 찍었어요. 찍으니까 요추 3, 4, 5번에 그 세 군데 협착증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MRI 상으로 봐서는 요추 3번 쪽은 공간 확보가 한 53% 정도 있고, 요추 5번 쪽이 보니까 공간이 한 30한 23% 정도 이제 좁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5번 쪽이 많이 좁아졌고, 4번은 한 40 몇 프로, 5번은 이제 50 몇 프로 정도 공간이 데이터 하시면서, 와. 그래서 이제 뭐 정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걸으면은 예. 한 20분 정도 걸으면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선생님이 허리를 펴고 정자세로 걸으라 해서.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좀 구부정하게 걷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항상 이제 정자세를 유지하고 걸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네. 허리가 좀 뻐근해지면서 한 20분 되면은 다리에 힘이, 발바닥 힘이 좀 빠져요. 아주 저려요. 네. 저리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더 걸으면은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쉬다가 이제 계속 뭐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뭐 대부분 걷고 일하는 거는 걸어요. 뭐 통증은 없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도 걸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2년 전에 그걸 받고는 저 나름대로 이제 허리 스트레칭이라든지 매일 열심히 하거든요. 한 3, 네. 40분 정도는 일어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사니 뭐 요새는 치료도 좋다 하니까 네. 제가 아직 약만 타고 먹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 약만 주시더라고. 약 하나짜리인데 그 매일 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보면 요새 의술이 좋으니까 그렇죠. 주사든 시술이든 네. 차라리 뭐 수술이든 그죠? 네. 이걸 받아버리면은 차라리 고막 이 뻐근한 것도 없어지고 다리 저림도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지 않느냐. 안 그러면은 고막 계속 정자세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서 네. 고막
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좋아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더 나빠지는 건 없는데. 그렇죠. 예. 어찌 보면은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가 몰라도 옛날에는 20분 걸으면 다리가 저렸다면은 네네. 한 30분 정도는 더 걷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기미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병원에 가고 차라리 시술을 좀 해주이소 뭘 해주이소 하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약만 먹고 그렇죠. 계속 내가 노력하면서 뭐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제가 그걸 좀 헷갈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상담해 주세요. 예, 아버님. 네. 아버님 고생이 많으셨고 2년간 아프셔서요. 예. 예. 일단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의사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20-30분씩 걸을 수 있다라는 거는 신경이 아주 많이 안 눌려서 약으로도 충분히 조절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버님이 느끼는 불편감과 증상입니다. 지금 이 정도인데 아버님이 이제 삶을 사시기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이 행복하지 않을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하시는 게 순서고요. 네. 지금은 약물 치료만 시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주사라든지 시술을 해보고 또 이제 2년 전에 MRI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협착증이 얼만큼 진행했는지도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협착증이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셨고 근육량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술이나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진다면 이것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주사 시술했는데도 그렇게 좋아지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요새는 말씀처럼 단순한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을 통해서도 간단한 치료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장님 말씀을 되게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졌지만 내가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 이게 초점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단계 나아간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아버님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아, 자, 의사들이 행하는 치료가 나의 행복에 아직도 나의 행복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그래도 살만하다. 이 정도면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시면 그 치료를 유지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은 첫 번째 경우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많이 불편하시고 목소리에서도 불편감이 많이 묻어나시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 생각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만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가까이 사신다면 네. 주사 치료를 두세 번 정도 해보고 주사 치료. 예. 주사 치료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양을 늘리고 근육량을 키워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당장 큰 일을 해야 되거나 빨리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술을 해보는 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사 시술을 첫 번째로 고려하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 할 때는 이제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이나 현미경을 통한 감압술을 하시는 게 이제 순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하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사 치료 받아보시고 그래서 호전되신다면 유지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다음 단계의 치료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나이가 들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운동을 하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운동보다는 네. 몸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좌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으실 예. 때 이제 근육도 그냥 이렇게 상체 운동하듯이 상체의 근육이 느는 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허리 주변 근육과 그리고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 네. 그리고 허벅지 뒤쪽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좋은데 오. 자 저희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운동으로는 수영이 제일 좋습니다. 수영. 네. 수영 중에서도 자유형이나 배영이 방금 말씀드린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네. 이제 근데 어르신들은 당연히 자유형이나 배영처럼 이게 수영을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쿠아라고 불리는 물속에서 걷는 것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평지를 걷는데 걷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그냥 걸으시면 별로 힘을 안 써요. 근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빠르게 걷는 걸음, 경보라고 하죠.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게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빠른 걸음 걷기를 하루에 1시간 반,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30분씩에서 1시간 반을 하시는 게 나눠서. 좋고 한 번에 1시간 네, 반은 저도 너무 안 힘들죠. 돼요. 저도 안 알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돼 있으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71살이에요. 오. 71살. 목소리는 네. 굉장히 젊으신데요. 그런데 또 지금 멀쩡한데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어머님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네. 그 협착증이 예. 와가지고 2번, 4번 결론이 나서 네. 너무 그냥 아파요. 어떻게 아프세요? 걷기가 힘드신가요, 혹시? 아니 그게 몇 년 돼가지고 네. 네. 딴 데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네. 어, 어머니 제가 그래서-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 실례지만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예.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면 다리가 더 아프세요? 허리보다도 요새는 엉덩이 쪽으로 엉덩이 많이 쪽이요. 와서. 네. 한쪽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양쪽 엉덩이가 전부 아프신가요? 왼쪽. 왼쪽만요? 네. 이게 엉치라 그러나? 예, 네네. 예, 엉치라 그러시죠. 이게 그래서 다리까지도 나는 혹시 많이 이게 내려오세요? 고관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이게 다리 뒤쪽으로도 막 타고 내려오세요? 아프신 게? 그렇죠. 아픈 게 그렇죠. 이게 걸으실 때 많이 심해지실 텐데 걸으실 때 한 아니 5분 어느 날은 몸이 참 가볍고 좋아요. 근데 네. 날아갈 것 같았는데 또 이상해. 또 조금만 걸으면 또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자꾸 쉬었다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일단 말씀으로는 네. 어머님 그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세요. 그리고 이 협착증이 사실 우리나라 어머님처럼 여자분들께 많이 생깁니다. 네. 이제 젊으실 때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고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그 같은 또래분들도 협착증을 많이 앓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증상은 협착증으로 보이고 아마 맞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연세 때는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활동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지 다른 중요한 것들도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못 걸으시면 이제 심장이나 폐, 다른 중요한 장기들도 빨리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MRI까지 찍으시고 아프신 게 일단 줄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야 삶도 행복하고 다른 건강도 정말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으셨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호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선택하셔서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현우 원장과 국민병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사실 10명 중에 3명이 수술을 한다. 꽤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꽤 예. 높은데 이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드는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 생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30%,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인데 네. 10분 중에 7분은 관리만 잘해도 오. 이제 수술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 요즘 수술들은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다 큰 수술, 다 이렇게 뭐 고정하고 유압하고 한 그런 수술이 아니라 네. 이제 단순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통한 감압술이라든지 간단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만 살짝 제거만 해도 좋아지는 그런 수술들 다 포함해서 아하. 10분 중에 3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안 좋아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10명 중에 30명이 아니라 70명, 7명이었으면 좋겠는데, 3명이 아니라 7명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3명에 속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텐데, 그 수술이 비교적 이렇게 또 간단한 수술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잠깐 말씀드린 게 네. 그 10명 중에 7분에 속하려면은 초기에 병의 질환 정도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면은 네. 사실 지금은 10명에 7명이지만 이게 8명, 9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0명에 3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 또 수술로 가는 세 분들도 아주 큰 수술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요즘은 이제 많은 수술들이 자꾸 시술처럼 이제 몸의 안전성도 높고 네. 가해진 해자체도 적은 수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즘 그 좋은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어떤 경우에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양방향 내시경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제 사진입니다. 오. 뒤통수인데 뒤통수를 봐서 모르겠네요. 예. 네, 뒤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내시경 화면을 보면서 몸 안에 내시경 그림을 보면서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이 오른쪽 사진이 모식도인데 옛날처럼 피부를 크게 절개하고 이제 피부과 근육을 많이 없앤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시경만 삽입하고 간단한 수술 기구들만 넣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라든지 뼈, 디스크의 일부만 제거를 해서 신경을 눌리는 걸 피는 수술이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 치료라고 합니다. 이제 간단히 장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네.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사실은 허리 주변 근육이 발달을 하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 네. 예전에는 수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허리 근육에 가해진 손상도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이 잘 돼도 근육이 다치니까 자꾸 버텨주는 힘이 적어서 다른 병들도 잘 생기고 수술 후에 통증도 생기기 때문에 네. 생겼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은 근육을 굉장히 많이 보존합니다. 이제 근육을 이렇게 찢거나 없애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근육 사이를 벌리고 들어가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 근육이 최대한 보존이 되기 네.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장기적인 결과도 좋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게 사람 눈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뭐 40배에서 100배 정도로 아주 크고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네. 사람인지라 이제 수술을 하게 될 때 약간의 실수는 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두 번째, 선명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눈으로만 보거나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신경을 누르는 병변들도 아주 잘 보이게 돼서 수술의 결과도 정확하고 더 훨씬 좋습니다. 예. 세 번째, 이건 이제 의학적인 건데 어디든지 상처가 나면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감염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2차적인 감염을 일으키면 이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네. 환자분도 너무 고생하시고 막 최소 한 달씩은 고생하시고 의사들도 매일매일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이 내시경 치료 자체가 물로 계속 씻어주면서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방향 내시경을 해서 하는 분들끼리 한 건 정도 감염이 생겼다 이러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할 정도로 감염이 거의 없다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고요. 예.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가벼운 치료만 해도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누워 계시게 되는데 네.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해도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도 어르신들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요로 감염, 그러니까 소변 길 따라서 감염이 생긴다든지 폐에 폐렴이 생긴다든지 심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당일부터 걸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이 수술 중후 합병증이 아주 낮은 게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정확하고 안전하고요. 거기다가 당일 보행이 가능한 게 양방향 내시경 수술입니다. 자, 아무래도 내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고 그렇다고 수술을 하기에도 조금 꺼려진다 하실 때는 이 치료법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양방향 내시경 치료 사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사례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제가 치료했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77세 여자분이세요. 네. 이제 어머님이신데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걸으시면 양쪽 엉치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등산 올라가실 땐 괜찮은데 내려가실 때 힘들어지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자꾸 걷기가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보셨더니 이렇게 협착증이라고 듣고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했는데도 네. 점점 못 걸으셔서 이제 50m도 못 걸으시니까 생활에 너무 지장이 크신 겁니다. 이제 삶의 그 등산이 굉장히 삶의 행복에서 등산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셨던 분인데 네. 뭐 아주 간단한 길조차도 못 걸으시니까 아유. 너무너무 불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근의 대학병원에 가셨는데 예. 이제 이 부분은 나사로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 이제 주변에서도 이 고정술을 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 또 수술 자체가 막 크다라고 하니 너무 불안해하시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수술 외적인 치료도 효과가 없고 나는 이제 고정술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이런 양방향 내시경이 크게 좋은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고정술을 해야 되냐고 하셨냐면 이게 네. 고정술을 할 때는 이제 없애야 되는 몸의 정상 조직들, 뼈라든지 인대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뼈가 막 덜컹덜컹 움직여요. 아.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시경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몸에 가해지는 해 자체, 이제 갖고 있는 정상 조직을 없애는 정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경으로는 안전하게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었고 예. 지금 등산 엄청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행복해지셨겠어요. 예, 이게 이제 어머님이 행복하시다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저희는 제일 큰 행복을 느끼고 아, 이 일이 정말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고정술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환자의 치료 사례, 양방향 내시경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원장님, 허리병은 이제 어르신 환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르신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가족 회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수술을 과연 하는 게 맞을까? 아무래도 연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께서 치료하신 가장 고령의 사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고령이었다면 과연 몇 살이었을까 일단 궁금한데요. 원장님 몇 살이었어요? 사실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예. 101세세요. 101세요? 예, 101세세요. 와, 근데 요새는 101세 분들도 어떻게 사셨냐에 따라서 네. 80대처럼 사시는 분도 어머, 있고 너무 놀랐어요, 저 지금. 예, 120대 이제 훨씬 더 많게 나이가 예. 느껴지신 분도 있는데 다행히 그분은 어머.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도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건강도 좋으신데 네네. 내가 이 다리 저리고 허리 아프고 한 것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생활을 예. 못하니 뭐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오. 어떻게든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의지가 오셨던 또 분이에요. 강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마다 치료의 이제 방침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음. 연세가 많더라도 네. 요즘과 같은 양방향 내시경 치료로는 몸에 가해진 해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아주 치료를 잘할 수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자, 이분도 90세 여자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은 뼈도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척추의 압박골절이라 그래서 척추뼈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찌그러져서 무너지는 골절이 좀 생깁니다. 이제 어머님께서는 원래 협착증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원래도 걸어 다니셨는데 그래도 연세도 많고 내가 이 정도면 좀 쉬었다 걸어가면 되지 하고 사셨던 분인데 네. 골절이 되면서 신경이 눌리는 게 갑자기 확 심해지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신경이 갑자기 늘리게 되면 이제 디스크처럼 누워만 있어도 아프시거든요. 네. 뭐 걷고 앉고 서는 것도 뭐 이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24시간 생활에 불편감이 있어서 막 못 주무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세요. 네. 이제 어머님께서도 그때 그래서 뵙고 이러이러한 치료들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고 다만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정 못 견디신다면 이렇게 해보자 라고 가족분들 그때도 똑같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족 회의 가족분들 모두 함께 이렇게 6명에서 네. 회의를 해서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께서도 사실 다른 병원에서 연세가 많아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오셨던 분이고 네네. 이렇게 신경관이 검게 눌려있던 사진이었는데 네네. 자, 다음과 같이 신경길이 눌린 확 편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이분은 부위 마취 중에서도 마취가 오래 안 가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예. 수술하시고 4시간 만에 그러니까 마취가 풀린 다음부터 바로 걷기 시작하셔서 오. 4일 만에 잘 퇴원하셨던 분이에요. 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고 해서 어떤 치료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양방향 내시경은 아주 좋은 옵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프시고 불편한 것을 내가 참고 갈 수 있는지 이게 참고 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치료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예. 내시경 치료가 그 위험성의 정도를 낮추는 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상담 짧게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68세입니다. 68세 68세. 아버님. 어떻게 예. 불편한지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디가 저 불편하세요? 16년 전에 몸이 다쳐가지고, 목을요. 예.
허리 다쳐가지고요. 몸. 네. 예, 뒤 다리도 땡기고 저립니다. 예. 왼쪽 다리가 더 심하고. 네. 예. 아버님 16년 전에 다치시고 이렇게 16년 동안 아프셨어요. 지금도 계속 아프고 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치료는 좀 너무- 받으셨나요? 치료는 그 당시에 병원에서는 그 신경이 뭐 잘리진 않고 누질리 가지고 저리다 하고 평생 그래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 분 중에 한 분이 비슷한 분이 있어서 잠깐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지금 정리 시간 관계상 말씀 좀 답변 좀 주시죠. 예. 이게 예전에는 그냥 신경이 눌렸다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갔던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수술하기가 워낙 어려운 부위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술해서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 그렇게 그냥 참고 사시라 하고 넘어갔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이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인지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엑스레이와 MRI가 필수적이고요. 지금도 저리시다면 16년간 저리시는 게 거의 비슷하시다면 이 저리다는 거는 신경이 아직도 눌리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이게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눌리게 됐을 때는 이게 몸에서 어느 정도 만성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병원에서 꼭 검사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린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되 아마도 해결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꼭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참고만 사지 마십시오. 네, 원장님 말씀에 희망을 갖고 전문 병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우 원장과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짧게만 주의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사실 없는 사람이 더 드물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국민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이제 제가 오늘 소개는 협착증이라고 했지만 협착증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 각각의 진단에 따라서도 요새는 치료 방법이 간단한 것부터 이제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첫 번째가 정확한 진단, 두 번째가 그게 맞춰서 정확한 치료들을 단계적으로 꼭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아프시다고 너무 참기만 하시면 심신이 굉장히 좀 행복도가 떨어지세요. 네.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관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신호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몸매를 관리하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김현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